오늘은 6월 2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네, 월요일 같지만 목요일입니다. 포비님 어서 오시고요. 월봉여사님, 모란바구님, 봉금덕님, 형수기님, 스마일최님, 채은님, 조이윤님, 올레드님, 임돌쇠님, 동작꽃님, 장미사랑님, 나는 우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형준님, 김혜경님, 마트리카리아님, 드림앤해피님, 주인으로 살자님, 네, 처음 뵙는 분 같아요. 네, 이현종님, 맘포녀님, 해바라기님, 김엘리자베님, 염소양님, 둥천사님, 어서 오시고요. 빨강루시님, 좋은날님, 도네시님, 최수아님, 도채호님, 이난님, 노만님, 패밀리피싱님, 어서 오시고요. 원경님, 긍정의 힘님, 마정란님, 신주단지님, 부자스통님, 부자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지온님, 장선희님, 존중님 어서 오세요. 권민아님, 별빛님, 심쿵님 어서 오시고요. 1톤짜리 황금님, 이영란님, 세력과 함께님, 김선생님, 펭귄님, 나그네님, 김나경님 어서 오시고요. 네. 김혜련님 어서 오시고요. 네, 날마다 불기둥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행복한 주식농부님, 조이라이더님, 후공님도 어서 오세요. 후공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초록별님, 날마다 불기둥님, 덩코시님도 어서 오시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좀 내렸죠? 네. 대JBJ님도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방송 제목 딱 들으면 느낌 오실 거예요. 흐름을 모르면 좋은 주식으로도 손해를 본다. 이게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여러분들, 뭐, 시황, 뉴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시장을 예측하는 거,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맞아요. 쓸데없는 짓이긴 한데,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딜레마에 빠진 게 있어요. 뉴스, 시황, 뭐 이런 거 잘 몰라도 되긴 되거든. 그냥 종목만 잘 봐도 사실은 뭐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괜찮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뉴스라든지, 오늘 유튜브에 댓글이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이게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뭐라고 달렸냐면, 뉴스 중에서 특별히 봐야 될 뉴스를 골라내는 방법이 있나요? 찐빵님, 네, 유영일님, 어서오세요. 네. 뉴스 중에서 특별하게 봐야 될 뉴스를 골라내는 방법이 있느냐? 로즈골드님, 어서오세요. 조이라이더님도 반갑습니다. 이거는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뉴스라는 것에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뉴스 중에서 특별한 게 봐야 되는 거? 김꽃꽃님 어서오세요. 특별하게 봐야 되는 건 뭘까요? 뭔가 대단한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뛰어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 아니면 테마 뉴스? 아니면 뭐 정책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그런 뉴스? 자, 뉴스를 타겟팅을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제가 뉴스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왜 봐야 되는가? 시황을 왜 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시황이야 뭐 아무 의미 없다. 네, 뉴스 보지 마라. 이런 얘기 숱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책에도 쓰여져 있어. 수많은 오염된 정보에서부터 나를 방어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하늘나무님, 김꽃꽃님 어서 오시고요. 기뻐님도 반갑습니다. 상투시령님 어서 오세요. 네. 끝날 때 됐어. 네. 그래서 지금 대답을 벌써 이렇게 해버리시면 안 되는데, 부자 오빠님. 네. 네. 근데 뉴스는 쓰레기가 맞아. 네. 뉴스는 쓰레기가 맞아요. 근데 왜 뉴스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뉴스를 안 보면 우리가 흐름을 타지를 못해요. 네. 흐름. 이 흐름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 뭐예요? 막 200km 달려가지고 막 칼치기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잘 피해 다니고 이런 레이싱 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예요? 갈 때 가고 쓸 때 쓰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네. 갈 때 가고 스스 갈갈스스 낄낄빠빠. 네. 야, 이거 죽이는 명언이다. 그죠? 갈갈스스 낄낄빠빠. 네. 신조어로 무장해서 살라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워낙 좀 어리잖아요. 네. 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신조어를 쓰려니까
갈갈스 말도 어렵냐? 갈갈스스 낄끼빠빠. 네. 네, 이 애들이 많이 하는 방송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조. 여러분들 못 알아듣겠지만, 네. 그 뭐냐면 말이에요. 네, 갈 때 가고 쓸 때 쓰고, 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 그게 사실은 뉴스를 잘 보는 방법이에요. 네, 황마선님 어서 오세요. 뉴스를 잘 보는 방법. 뉴스에는 정말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 정말로 많은 재료들, 많죠?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내 귓구녕으로 들어와요. 귓구녕으로 이렇게 솔솔솔솔솔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속닥, 옆에서 그냥 막 속닥, 막 계속 그냥 쭝얼쭝얼 대요. 막 그냥 귀가 그냥 파락파락. 여러분들 귀가 굉장히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되지. 마음이 쿵하죠?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네. 이런 것들을 방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뉴스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요. 뉴스는 뭐가 있어요? 시장의 상황을 알려줘요. 뉴스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팩트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팩트요. 팩트는 다시 말하면 사실을 언급하게 되어 있어요. 뉴스에서 뻥치면 돼요, 안 돼요? 뉴스에서 뻥치면 돼, 안 돼? 안 되지. 오늘 주가가 올랐는데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내렸는데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도 안 되겠죠. 또는 갈까 말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도 안 돼요. 뭐냐면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그 기사를 가지고 재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왜 봐야 되냐? 여러분들 이영건 박사라고 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이영건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뉴스를 봐야 하는 이유. 매일 봐라 이 얘기야. 매일. 뉴스를 신문을 하나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신문 하나. 여러 개 선택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능하다면 신문을 하나 선택해서 매일 보랬어요. 처음에 볼 때는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이 보면 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처음에는 제목이 있어. 성투사 너무 잘생겨. 이게 무슨 개같은 기사야? 그럼 읽어봤더니 성투사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 얘네는 원래부터 유전적으로 잘생겼으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기사 막 이야 그래? 성투사 점점 잘생겨져. 이제는 멋있어짐. 뭐야 잘생긴 데다 멋있어지기까지 했어? 성투사 잘생기고 멋있어지는 데다가 요즘에 인성도 좋아져. 막 이런 얘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사실이에요. 네, 뉴스니까 팩트를 적었을 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성투사가 잘생겼어 라는 얘기고 그 다음 뉴스에 따지고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근데 뭐가 추가됐지? 멋져. 그 다음에는 인성이 좋아.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다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네. 처음에는 모르니까 읽어야 돼. 성투사가 왜 잘생겼지? 읽어봐야 돼. 이목구기가 뚜렷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그런 다음에 다음번 뉴스가 나올 때는 똑같은 얘기를 또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보니까 멋져지기도 했다. 그런 식의 내용.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흘러가는 거지. 성투사라는 놈이 원래는 잘생기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멋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성도 좋고 목소리도 좋아지는구나. 얘가 점점점 네 상한가를 치는구나. 이렇게 이게 뭐예요? 흐름. 성투사라는 놈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뉴스를 보는 방법이에요. 뭐 하나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 야 너 일로 나와봐. 야 이게 죽이네. 성투사가 잘생겼다고? 그럼 성투치킨 사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네, 뉴스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착각하시고 너무너무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제를 꺼내는 거야. 야 이 주식이 또는 뭐 정부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건설 쪽에서 뭔가 했는데요. 아니면 뭐 원전은 뭐 어떻게 했다는데요. 투자를 이끌어냈다는데요. 삼전이 뭐 몇백억을 투자했다는데요. 수혜주는 뭘까요? 이걸 왜 찾고 있냔 말이야. 그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중요해요. 지금 삼전이 투자를 열심히 들어갔어. 열심히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이만큼 집어넣든 말든 이건 사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서도 오세요. 네. 관계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몇백 조를 투자했든 막 그냥 더 살림을 거덜냈든 이게 나랑 뭔 상관이야.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그죠? 내 월급은 똑같은데. 이씨. 내 월급 들어오는 건 똑같은데. 우리 집에 쌀은 떨어졌는데 삼성전자가 몇백 조를 썼던 말든 그게 뭔 상관이요? 얼마를 벌 건 뭔 상관입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사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뉴스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소식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안 하고 있던 투자를 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뭔가 수혜주가 있겠구나. 뭔가 기대감이 있겠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근데 이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나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뉴스와 시황을 우리가 보고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 이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식을 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를 알기 위함이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주식을 사도 될까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해도 될까요? 내가 지금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이 뉴스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식은 언제 사야 돼요? 주식을 언제 사야 됩니까? 주식을 언제 사야 돼요? 주식은 언제 사야 됩니까? now, 지금, 아무 때나, 마구마구? 그렇지는 않죠. 네, 주식을 살 때 좋은 시기 있잖아. 주식을 살 때 좋은 시기. 쌀 때. 쌀 때 맞아요. 쌀 때도 맞지? 네, 쌀 때도 맞아요. 근데 주식이 단순하게 싸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사는 거는 사실은 고수들이 하는 영역이거든요. 왜냐면 돈이 많거나 고수들이 하는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사야 되겠다 마음 먹을 때는 싼 상태에서 비싸질 때죠. 싸다가 비싸지기 시작할 때. 즉, 주가가 소문에 살아. 네. 올라가기 시작할 때요. 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또는 오른다고 생각이 들 때, 이제는 더 안 내린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고 있어. 오늘 뭐 미국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삼성이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그러면 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재무제표나 또는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 매매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게 리포트가 돼요. 리포트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이 욕을 할 때, 누군가 뭐 웅성웅성할 때, 시끄러울 때, 뭐 이럴 때 팔아라, 뭐 아니면은 뭐 딴 사람이 주식을 팔 때 팔아라, 이런 거지만 딴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막 사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뉴스거든. 이거 안 보고 살 수 있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황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뉴스나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면 흐름을 타고 가는, 흐름에 맞는 이 뉴스를 가지고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뉴스에서 종목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시황에서 종목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뉴스에서 우리가 건질 것은 뭐예요? 어제는 어땠는데 오늘은 어떻구나. 지금은 사람들이 시끄럽구나. 지금은 어떤 덩어리들이 움직임을 보였구나.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갔구나. 지금은 올라갔다 내려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걸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알게 돼요. 지금은 사야 돼? 아니면 지금은 사면 안 돼?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방송 뒤에다 붙인 게 뭐냐면, 흐름을 모른다면 좋은 주식을 갖고도 손실을 본다. 내가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내려가. 근데 뉴스를 안 보면 알 수가 없어. 시장이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냥 무인도에 갇혀서 그냥 주식을 딱 사놓고 아무 외부와 단절이 돼 있어요. 그런 상태야. 주식 뉴스 절대 보면 안 돼. 막 그러고 눈하고 귀하고 코하고 다 막았어. 그러고 나서 주식을 딱 일단은 주식은 사긴 사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벌려면.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거 복권을 사라. 복권을 안 사고서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면은 말이 안 되죠. 네. 나는 토끼 같은 자식들을 둘만 낳아서 잘 기르고 싶어. 일단 결혼을 하란 말이야.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성을 만나야 되겠지. 이성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는 거야. 아,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행복하게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마지막에 결론 내리자. 아, 나는 여자친구가 없지. 뭐 이런 생각. 네, 골 때리는 거지. 네, 뭐예요 이거?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일단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사야 된다는 거지. 사야 되는 건데 언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지금 이걸 보지 않고서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아무 때나 뭐 그냥 실적 좋은 종목을 사겠지? 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실적 좋다고 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CJN도 욕해서 미안합니다만 네. 실적이 너무너무 좋은 CJN은 여기서 사게 되는 거지. 상황을 모른다면. 내가 코로나에 대한 상황을 전혀 몰라. 점점 좋아질 것이다. 뭐 위드 코로나 될 것이다.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런 것 자체를 모르게 된다면 지금 이 시즌이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라는 거 하나만으로 사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요.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이게 뉴스의 중요성이에요. 뉴스와 시황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알 수만 있다면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습니다. 또 내가 좋은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여기서 내가 팔 것이냐 말 것인가도 결정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요. 뉴스를 내가 안 봤다면 흐름을 알았다면 여기서 주식을 매수 안 했겠지. 네.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이상한 뉴스를 보고 막 그냥 그런 거 흐름을 봐야 된다니까. 이상한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가격에 이런 거 신경도 쓰지 않아. 그냥 막 주변이 좋다니까 그냥 사버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상황에서 좋은 주식을 가지고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흐름을 알려면 뉴스를 꼬박꼬박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됩니다. 얘네는 여기서 왜 문제가 됐죠? 어떤 뉴스들이 나와서 애들이 너무 미쳐 있었잖아요. 뉴스가 아니면 시황을 분석하는 내용이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있나? 종목만 쳐다봐서는 절대로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류에 빠지게 되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자 오늘 우리의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얘기해 드릴 때, 자 지금 제가 월요일 시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월요일 시황만큼 꼭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의 상황을 일단은 얘기해 드려요. 예측이라는 부분보다도 네,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날도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뭐라 그랬지? 자, 주 초반에는 뭐라 그러죠? 지난 주말에 형성된 미국의 강세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또 미국이 월요일날 휴장을 하기 때문에 화요일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애매하다. 왜? 경제지표나 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우리한테 우호적이지가 않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또 다시 경계심을 가지겠네? 주가가 좀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월화 정도에 올라갈 테고 주 중후반부터는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점쟁이 빤스 입고서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은 떨어질 거야. 근데 뭐 그냥 뭐 요즘에 뭐 작두가 그냥 뭐 잘 드시네요. 뭐 아니야. 그런 거 내가 알고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제 내일은 주말이에요. 주말인데 월요일까지 쉬는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 일단은 불안하지. 왜냐면 우리는 월요일까지 쉬지만 미국은 월요일날 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니까 불안하잖아요. 당장 이제 휴일 같은 경우 뭐 월화 토요일 일요일만 쉬어도 주말장에서 원래 거래량이 좀 줄어든다거나 매매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매도가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월요일까지 쉰다고 그래봐. 이게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거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되면 또 뭐가 있어요? 만기가 있어요. 만기일. 9일이 만기일이에요. 9일이. 네, 9일이 만기일인데 만기일이 있어. 그럼 또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겠어요? 이 예상, 예측 이런 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면 모르지만은 그 기왕 겪어봤잖아. 1년 정도 겪었으면 만기를 몇 번 겪었어? 12번.
그중에 쿼더러플 위칭데이만 4번. 그죠? 어떤 상황이었다고? 그러면 오늘 축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안 왔구나. 내가 지금 손흥민한테 밀린 거야? 내가 이래서 뉴스 할 때는 안 하고 드라마 할 때도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구만. 네. 네, 오늘은 인정. 네, 녹방 보셔도 돼요. 네. 네이마르하고 붙는다면서. 네.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장세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주말에는 뭔가 좀 밋밋할 수 있겠구나. 미국장이 다행히 좋으면 주말에 올라갈 수 있겠지. 하지만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서기가 조금 꺼려하겠구나 라는 부분. 다음 주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 네, 지수가 갇혀있는 형태의 모습으로 또 움직이겠구나. 많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겠구나. 이런 형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지금 이런 상태가 나오게 되면 주식을 사야 돼, 팔아야 돼? 네? 주식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파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죠. 뭐예요? 관망 또는 괜찮은 거 있으면 사도 되지. 아니면 좀 불안해. 그러면은 다음 주가 지나고 나서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시황을 모르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사는 시기인가, 팔아야 되는 시기인가, 가지고 가야 되는 시기인가, 종목 분석만 갈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사는 종목이 다 좋은 주식이다 라고 생각하더라도요, 내가 꼭지점에서 잡게 되면 답이 없어요. 삼성전자처럼 9만원에 샀어. 좋은 주식이니까. 네. 나는 종목만 보고 갈 거야. 그러면서 주식을 샀어. 시황이고 나발이고 모르겠어. 주식을 샀어. 어떻게 돼요? 내려갔어.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 애매해지겠지. 네? 생각이 애매해지겠죠. 제가 그래서 그날 월급을 받는 거예요. 만기일 지나고 이렇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좋은 주식을 가지고도 물린단 말이야. 흐름을 모르면요. 그래서 시황이라는 것을 완전히 배척하지 마시고, 뉴스를 완전히 배척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부분들을 찝어서 보시되, 이 내용 중에서도 뭐만 보시면 된다고요?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뉴스를 일일이 다 쳐다봐. 그냥 뭐 다 읽어가지고, 우와, 여기가 이렇게 됐대. 우와, 여기서 무슨 회사랑 협력을 했대. 우와, 수주가 나왔대. 이거 다 필요 없다고. 걔네는 다 반짝이라고요. 반짝. 반짝반짝. 네. 임상 어쩌저쩌고 했다. 주가 올라가. 반짝이야. 그냥 얘가 영원히 상승할 것 같아요? 아니지. 그리고 그 뉴스들은요,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을 수도 없어요. 알고 있을 수도 없다고. 왜냐면,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뛰어. 뉴스가 나왔어. 내가 뉴스를 듣고 나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주가가 올랐는데? 그럼 살 자리가 아니잖아요. 나는 미리 사야 돼. 근데 이때는 주식을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투자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타 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상한가 가고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고 막 이럴 때 그냥 따라가서 매수해가지고 5% 10% 뛰어먹기 이런 거 하면서 돈 벌었다고 박수치고 그러는데요. 이런 매매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지 않잖아. 그죠? 그럼 매매하세요? 그럼 반지수를 잘못 찾았지. 방송을 잘못 왔잖아요. 나는 그런 매매를 안 하는데? 매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타 치는 사람들, 스캐핑 하는 사람들,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스윙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윙이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입맛에 가장 맞는다 해가지고, 스윙 투자,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사이 범위로 매매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들 하시는데, 스윙도 어떻게 보면 단타의 분류에 속해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스윙이 모두 다 합쳐서 단타예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 주식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부분들은 잠깐씩 돈 번 경우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오랫동안 몇 년째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10년째 나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만 해갖고 돈을 벌었어. 돈을 벌었다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사가지고 오랫동안 놔뒀더니 주식이 올라가서 돈을 벌었다.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갔는데도 버텼더니 다시 올라와서 수익이 났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운이 좋게 뭐 이런 데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냈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영원히 계속 지속되지 않아.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해서 손실 없이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들은 일단 버려. 네.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었는데 내가 어서 오세요. 라이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환영합니다. 내가 주식을 샀는데 밀렸어.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올라갔어.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내가 뭐 샀는데 그냥 좀 지나다가 주가가 올라갔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들은요. 미리 사놓은 상태에서 손실이 났다가 수익이 나든 가만히 있다가 수익이 나든 간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은 게 운이 좋았다. 또는 네, 뭐 전생에 뭐 복을 좀 지었거나 네,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공덕을 쌓아드린 거죠. 네, 아이고 그 새끼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어준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운이 좋게 얻어먹은 거야. 이거는 뭐라고요? 운. 운은 결코 실력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운은 결코 실력이 될 수 없고 운은 결코 여러분들의 계좌를 이끌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으로써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한다. 처음에 운이 대통 터질 때는 연속적으로 몇 번 맞기도 해요. 아시죠? 네, 그 뭐 바카라 이런 거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네, 바카라 같은 경우도 네, 뭐 이쪽 그냥 플레이어냐 뭐 뱅커냐 해가지고 거는 게 뭐 연달아서 그냥 계속 맞출 수 있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도 맞출 수 있어. 근데 한 번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깨지는 거지 뭐. 홀짝 같은 경우도 홀 해가지고 연속으로 맞출 수 있어요. 운이지. 생각해봐요. 홀짝이야. 홀짝. 홀이게 짝이게.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찍는 거죠. 찍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홀짝. 이 손 안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손 안에 돈이 있어? 없어? 지금 이 안에 동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 몰라.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모르는 거야. 이거 내가 어떻게 알 거야? 아, 소리로 알아? 무슨 소리가 들렸나 이렇게 그 귀를 닫으십시오. 네. 모르는 거야. 이걸 맞추는 것은 뭐죠? 순전히 운이다 이겁니다. 순전히 운이에요. 소리로 안다는 것은 뭐 저런 거 아니요? 네. 아귀 같은 그런 거 아니요? 네. 타짜? 네. 타짜처럼 걔네들도 보면은 뭐예요? 걔네들은 운을 뭘로 만들어? 기술로 만드는 거죠. 밑장을 빼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돌려치든 간에 네. 걔네들은 운을 기술로 카바를 시키는 거지. 그 걔네들은 운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타를 친다라는 거 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무가내 투자한다는 거 이거 전부 다 운이에요. 운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이 운이 계속 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냐면 흐름을 타고서 진행할 것.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꼭 알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부터 뉴스를 봐야지 뭐 신문 갖고 와 뉴스 갖고 와 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보지 마시고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또는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짧은 걸 보지 마시고 오늘 나온 것 타겟이 된 그런 뉴스를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눈에 익히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뉴스를 해드릴 때 뭐 이런 것들 많이 해드리죠. 뭐 장중 시황 같은 때서는 현재 시장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수급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라는 부분, 그리고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라는 부분을 얘기해 드립니다. 이게 뭐죠? 이게 흐름이야. 네. 아침 시황에서는 뉴스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특징적인 뉴스는 뭐가 있었는지, 뭐 이제 뭐 외국인들이 뭐 팔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어떤 특정 테마가 어떻게 네 지금 뭐 이제 뭐 고점대 올라갔을 때 내부자들이 팔아먹었다 뭐 이런 뉴스들, 얘들도 보면 다 흐름이에요. 왜냐면 주가가 그동안 이 특정 테마가 많이 올랐는데 이 꼭대기에서 내부자가 팔아먹었대. 이게 뭐예요? 팩트, 흐름이죠. 얘는 지금 많이 올랐다가 이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모른다면
내부자가 팔아먹었는지 안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어. 그럼 또 올라가니까 그냥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르면 종목을 갖고서도 뭐 어떻게 돼요? 눈을 감고 지뢰찾기 하는 거 똑같아요. 지뢰가 이렇게 있는데 허이씨 어디가 지뢰지? 막 눈을 감고 하면은 안 되겠지. 눈을 뜨고 봐야죠. 눈을 뜨고 봐도 지뢰찾기 할 때 힘들잖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뉴스라고 다 배척하지 마시고 또 뉴스라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흐름을 타는 것. 운전을 잘한다, 주식을 잘한다, 투자를 잘한다. 이것이 뭐냐면 흐름을 타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통해서 또는 실전을 통해서 많이들 느끼셨던 게 있을 거예요. 아, 증거사 리포트 개떡 같다. 걔들은 왜 개떡 같은 거죠? 얘들은 왜 개떡 같은 거예요? 증거사 리포트는 왜 개떡 같은 겁니까?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그냥 기업만 분석해요. 종목만 분석합니다. 왜? 지금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얘는 그냥 무조건 용가리 통배로 올라갈 거래. 용가리 통배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더 사야 된다 이거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고평가가 됐는데 그냥 더 올라갈 거래. 이런 식으로 증거사 리포트가 나와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들은 전부 다 약장수 약방문이 되는 거죠. 네. 이 약 한번 먹어봐. 한방에 깡통이야. 뭐 이런 거. 네. 그러면 좋은 주식이야. 진짜 좋은 주식인데 높은 데서 사가지고 잡주만도 못한 대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끊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주식의 종목 분석, 종목을 매수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 못합니다. 매매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무방에서는 안 했나? 지금 시장이 바닥이다 아니다를 논할 필요는 없지만 논할 수도 없죠. 네, 바닥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왜냐면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겠지? 네, 주가가 더 올라가야지. 네, 뭐 바닥이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죠. 바닥은 항상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 이거 바닥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악재가 더럽게 많이 나왔었어요. 언제? 연초에. 지금은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찾아서 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몰라. 네. 지금 뭐 어디서 어떻게 포격을 맞추고 있는지 나 잘 몰라. 네. 알아요? 잘 모르지. 나 뉴스 안 봐요 이제. 왜냐면 달라진 게 없거든. 그때와 똑같아. 초반에는 뭐 러시아가 들어왔대, 어디가 점령이 됐대, 뭐가 뭐 어떻게 됐대.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계속 지지부진이에요.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끝이 안 났어. 그런 상태에서 뭐 미국이 뭐 서방 국가랑 같이 해서 무기를 더 준다. 뭐 러시아는 확전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 안 보는 거야. 왜? 흐름은 그냥 멈춰 있어요. 뭘로? 전쟁 상태로. 그게 더 확전이 되든 아니면 뭔가 달라지든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럼 그냥 지지부진해요. 그럼 볼 필요 없는 거죠. 금리는요. 생각했던 인상이 다 됐어요. 인상이 된대요. 근데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거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을까요? 나스닥이 결과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금리 인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라고 있어요? 이미 다 들어왔잖아. 네, 금리 인상했잖아. 그리고 6월달, 7월달,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도 0.5%씩 인상해서 1% 더 올라갈 거 이제 각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오하고 있는 거면 시장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닙니까?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야. 자, 아무리 나쁜 소식, 악재가 있어요. 아무리 큰 악재가 있지만 이게 이미 반영이 됐다라면요. 내가 엄청나게 잘못을 해가지고 네 가서 선생님한테 막 궁뎅이를 한 100대 두들겨 맞았어. 내가 아무리 잘못을 많이 했지만 일단 두들겨 맞았잖아. 근데 더 맞을까?
재수없으면 더 맞을 수도 있지 뭐. 아우 씨 생각해 열받네. 그러면서 또 때릴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은 네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100대를 때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때린단 말이야. 아프면 오래 가겠죠. 네, 군대를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네, 아프면 오래 가겠지만 더 이상 두들겨 맞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더 이상 나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 이 악재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라 보여져요? 악재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거는 공매도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지금 그 악재에 대한 부분이 떨어졌어. 나스닥도 빠졌어. 어쩌고저쩌고 막 다 나와. 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쩌고저쩌고 막 다, 알았어. 물가 높은 건 내가 알겠어. 금리 올라가는 거 알겠어. 근데 뭐 어쩌라고? 지금은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블러드가 나와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았다고 어쩌라고? 요게 되는 거죠. 경기 실사지수, 경기 동향지수 보고서 보니까 뭐 경기가 좀 위축되고 있어. 알고 있다고 어쩌라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죠.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일단 악재는 알았다고, 알고 있다고, 내가 다 안다고, 어쩌라고가 된 건데 실제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뭐가 있어요? 또 여행 간대잖아. 지금 일본 쪽 얘기 들어봤어요? 일본 영사관에 애들이 줄을 섰대. 한국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관광 비자 받고 싶어서 줄을 섰대는 거야. 줄을 섰는데 이게 순번이 끝나서 딱 끊어지니까 얘는 다음날 또 와야 되잖아요. 다음날 또 와야 되니까 아예 그냥 해서 밤새겠다 이씨. 네, 밤새겠다. 소비.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셔서 여행하고 뭐 쇼핑몰 가시거나 뭐 이런 데 가시는 분들 다 느끼실 거라 생각해요. 어우 사람 많아졌네. 어우 뭐 달라졌네. 달라졌잖아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야. 장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될 때가 언제라고요? 가장 힘들다고 생각될 때. 바닥 근처에 왔을 때요. 여기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막 사람 애간장을 태울 때,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안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좀 이제 올라가나 싶은데 또 내려가고, 근데 내려가나 싶어서 겁났는데 하늘에 또 올라가. 뭐 이럴 때 들락날락 하면서, 이게 바닥이거든요. 더러운 바닥, 들락날락 바닥. 이때 사람들이 제일로 힘들어요. 반대로 고점에서 사람들이 제일 흥분합니다. 왜냐면 올라갔다 들락날락. 이때 사람들이 제일 흥분해요.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할 때, 들락날락 할 때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신나하고 흥분하고 제일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이상하죠? 이때는 분명히 누가 봐도 주가가 조정받을 건데 이때 제일 흥분해. 이때는 누가 봐도 주가가 올라갈 건데 이때가 제일 힘들어해. 네. 희한하지 않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왜요? 흐름을 못 타서 그런 겁니다. 흐름을 못 타서요. 이미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면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어? 내려가게 되어 있지. 자연의 이치야.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자연의 이치란 말이죠.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언젠간 끝은 나오게 되어 있거든. 이게 흐름이에요. 자,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면 내려가야죠. 내려갈 만큼 내려갔으면 올라가야죠. 그게 뭐라고? 흐름이라고요. 이 흐름을 타야 돼. 이 흐름을. 그럼 지금은 뭐 어떤 흐름을 타면 되겠어요? 이미 여기까지 다 급류 타고 내려와 버려서 이미 바닥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나 이제 주식 못 할란다. 야, 좀 쉬어야 될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지금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기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매매는 신중해야 되겠지.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바닥에서 멈춰버리거나 주식을 안 하겠다, 쉬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잠깐 나갔다 다시 돌아오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세장을 만나지 못한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버티고 넘어간다면 강세장의 초입부터 같이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강세장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이 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바닥 근처, 바닥인 것 같을 때,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 그럴 때는 주식을 팔면 안 돼. 그냥 힘들어도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강세장의 시작으로 들어갈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근데
뉴스 이상한 거 듣고 이상한 거 보고 있으면 주가가 떨어지기 뭐 그런 뭐 겁나죠. 뭐 유튜브 이런 데도 많이 이야기 나오겠지만 걔네는 부정적 얘기하면 사실 부정적인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 네. 끝이 없어. 끝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부정적으로 나락으로 안 갑니까? 이거는 다 흰소리요. 아니 시장이 망한다, 세계가 망한다 라고 해서 망한 적이 있었어요? 경기 침체가 온다 해가고 침체가 온 적이 있었어? 예전에 그 미국의 경제공황 그때 이후로 경기 침체가 온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왜? 그때 경제 상황이 바뀌었거든. 그 전까지만 해도 아담 스미스였는데 이제부터는 케인즈가 나왔거든. 정부가 개입해라. 침체가 오기 전에 정부가 개입해서 돈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보이지 않는 손이고 나발이 구간에 꺼지라 그러고 정부가 개입해라. 그게 뭐라고요? 경기 공황 이후에 나온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뭐였어? 그 이후에 경기 침체는 없었어요. 시장은 계속 올라갔어. 사람들이 공포스러운 거, 부정적인 거에 더 많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자, 생각해 보세요. 경기 너무 좋아. 경기 대폭락. 두 가지 뉴스가 나왔어요. 뭘 볼 거요? 경기가 대폭락하는 쪽에 이게 10대 1 정도 될 겁니다. 왜? 이런 것도 보세요. 최모 씨. 아니지. 성투사. 주식으로 10억 벌어. 성투사. 주식으로 10억 날려. 뭘 볼 거야? 10억 날려를 먼저 본다고. 저 새끼 뭐 했길래 10억을 날렸을까? 10억 벌어야 된, 10억 버는 건 안 봐. 이 새끼 배 아프거든. 이런, 네. 이걸 먼저 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씨, 막,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제일 문제야. 지호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성투사님 덕분입니다. 10억쯤 날려봤자 어차피 발가락에 떼도 안 돼. 그잖아요. 재산이 그래도 한 50조쯤 되잖아요. 네. 나는 빌 게이츠 만나도 밥 안 얻어먹습니다. 없는 애들한테 밥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 아, 빌 게이츠가 아직은 나도 많은가? 네. 아무튼, 네. 그런 거지. 네. 에헴. 다들 그렇게 되셔야죠. 네. 뉴스에서 그런 건 거르란 말이에요. 거를 뉴스들은 거르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팩트만 놓고 보세요. 팩트만. 제발 이 팩트만 놓고 보란 말이에요. 팩트만. 그러면 흐름이 자연스럽게 보이죠. 흐름이 보이게 되면 아 지금이 주식을 해야 될 때인가 말아야 될 때인가 나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식 팔지 마. 사야 될 주식만 찝어가지고 하나씩 담으세요. 주식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주식 도망치지 마세요. 지금 여기까지 다 참아놓고 여기서 도망간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왜 도망가? 이제 생각해봐. 내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 내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놓고 아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딴 데로 가? 내가 이게 황무지야. 황무지. 돌덩이도 있고 막 이런 여길 다 그냥 막 그냥 몇 년간 고생해가지고 그냥 완전 그 옥토로 만들었어요. 돌 다 골라내고 이제 씨만 심으면 막 그냥 수박만한 감자가 열리고 막 이런 밭으로 만들었어. 근데 아우 이제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난 딴 데 가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딴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아싸 이렇게 좋은 데를 흐름을 보란 말이에요. 흐름을. 이해되세요? 보릿고기에서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보릿고기에서 나무 뿌리라도 벗겨먹고 네? 풀 뿌리라도 끊어먹고 초근 목피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피죽이라도 써서 먹고 살아남아야지. 보리가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때 보릿고기 넘어가서 아이고 그때 고생했네. 이제는 먹을 것 좀 먹자.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물론 그때 돼서 먹을 건 없겠지만 네. 보릿고개를 넘어가야지. 아유 보릿고기 힘들어 나 뒤져버릴란다. 그거 들어 누워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이후에 상황은 뭐요? 돈이 없는 걸 한스러워해야지. 지금 시장이 개떡 같은 걸 한스러워하면 안 되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다고 해서 아 그럼 주식 막 사! 막 이거 막 다 사버려! 이거는 또 아니지.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흐름을 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뭘 봐야 된다고? 뉴스와
시황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훈련해야 된다 그랬죠. 쓸데없는 거는 보지 마시고 뭐만 보라고요? 큰 거. 특정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군요. 뭐가 어떻게 나오고 있군요. 라는 것을 보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봐서 너무 멀리 보면 길게 보면 어때요? 길게 보면 계속 올라갈 거니까 계속 가자. 고 흐름을 타자. 많이 내려왔으니까 올라가겠지. 주기설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가까이 본다면 일주일치 상황을 보시면 자, 이번 주 초반에 올라갔어요. 주 후반에 또는 다음 주까지 뭔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뭐 또 수급적으로 본다면 금융투자가 매수를 많이 했어. 근데 오늘 팔아먹었어. 이 새끼들이 여기서부터 수익 냈으니까 팔아먹는구나. 이게 다 뭐라고요? 흐름이잖아. 그러면 내가 금융투자가 이제 팔아먹을 때가 된 것 같아? 이 새끼들 매도 나올 때쯤 되면 내가 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나도 좀 같이 팔아봐야 되겠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테마주주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어. 많이 올라갔는데 뭔가 뭐 대주주가 팔아먹는다든지 거래가 터졌다든지 뭔가 이상한 뉴스가 나와. 이런 것들 뭐예요? 다 흐름이라니까. 이 흐름을 타면서 팔자리와 살자리를 우리가 구분해내는 것이 바로 잘하는 주식 투자입니다. 그냥 주구장창 종목만 가지고 개겨보세요. 좋은 주식으로 꼭대기에 사서 고생한다. 나쁜 주식을 저점에 사면 더 나빠지죠. 좋은 주식은 저점에 사가지고 나빠졌어? 오케이 땡큐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쁜 주식은 나쁜 데서 사면 더 나빠져요. 물론 이제 내가 좋다고 생각한 종목들도 더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10개 중에 한 2개 나빠지고 8개가 좋은 거라면 아무 문제 없잖아. 계좌가 올라가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들을 내가 계속 들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더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아니면 이제 없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새롭게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하면 돼요? 시장이 이제는 조금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는 일단은 매매 같은 부분을 좀 아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아끼면서 갔으면 좋겠어. 왜? 일단 돌파가 확실하게 일어나면 좋겠어요. 돌파가 돼서 아래쪽 지지가 나오고 다시 반등 나가는 이런 눌림목 형태라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자신있게 매수를 더 해도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는 좀 사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돌파인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헷갈려. 단지 지금은 뭐라고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흐름은 뭐라고요? 악재를 반영시켰어요. 더 이상 악재가 시장에 타격을 주지 못해. 그러면요, 버티라고요. 살아남아야지. 개겨. 지금 이만큼 쥐어 터졌는데 여기서 더 터질 데도 없어. 내려갈 데도 없는데 뭐 더 내려갈 데가 어딨어. 그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 더 잃을 게 없는 사람. 밑바닥까지 간 사람. 그죠? 잃을 게 없으면 무서워. 이런 사람들 뭐요? 맞아요. 그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무서운 거지. 이게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상승을 하고 나서 옆으로 계속 기어다니는 횡보는 잘 버텨요. 왜냐면 플러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팔아먹고 딴 데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플러스가 나온 상태에서 버티는 건 잘해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온 상태에서 버티는 건 되게 못해요. 왜냐면 마이너스가 계속 나와 있거든. 이럴 때는 어떻게든 안 봐야 되는데 주식을 안 볼 수가 있나?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온 상태에서 시장이 돌아서기만 한다라면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지 훨씬 더 강한 수익과 강한 포트폴리오 회복을 볼 텐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종목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종목에 대한 관점을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더욱더 시장에 대해서 많이 파고들어야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더 잘 봐야 되겠죠. 그게 뉴스가 됐든 시황이 됐든 아니면 종목 리포트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팩트만을 골라서 보세요.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얘가 지금 실적이 나빴다가 좋아지고 있는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업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외국인들은 지금 많이 팔았다가 다시 사게 되는 것인지, 금융투자는 매수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얘기한 거 굉장히 많아가지고 헷갈려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아. 네? 하나씩 하다 보면 별거 아니네? 제가
장중시황이나 마감시황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자료가 몇 개 있어요. 시장, 그죠? 시장 흐름 하나 보여드리죠. 수급 보여드리죠. 시총 상위 종목 보여드리죠. 그 다음에 상승률, 하락률 보여드리죠. 수급 동향 보여드리죠. 5개예요. 그 정도는 그냥 다 보는 거잖아. 그러면서 또 뭐 특정적인 종목들이 올라가 있으면 뉴스. 얘는 뭐 때문에 올라갔다? 얘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연속적으로 될 것인지. 정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연속적으로 갈 재료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 그냥 순식간에 탁 튀었다가 끝나는 뉴스 이런 거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이거 연속적으로 힘빨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갈 수 있지. 잘 생각해봐요.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 반짝반짝 하지만 대선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럼 그 시점을 정해놓고 우리가 보시면 돼. 이게 뭐라고? 흐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대한 거기에 몸을 맡기는 거야. 그럼 가면서 얼마나 등락이 심하겠습니까? 등락이 심하든가 말든가 냅둬 불어. 결국에는 가는 거 아니에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가 그런 식이겠죠. 아우 배 아파 이씨. 휴림 로봇 사가지고 네 물렸어. 근데 뭐라 그랬어요? 휴림 로봇가 뭐 정책으로 간다느니 뭐 삼성에서 인수를 한다니 뭐 등등등 얘기가 나왔잖아. 이게 만 40%까지 갔던 주식이잖아요. 지금까지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나오겠지? 네. 이렇게 해서 뭐 그 마이너스가 나면 어때? 흐름이잖아. 어차피 이게 단계 끝날 거 아니면 그냥 냅둬. 로봇 관련주들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라고 생각하다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 사가지고 아이씨 뭐 힘들어요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위드 코로나 그래서 돼요 안 돼요? 내가 그 얘기만 하잖아요. 비행기 탈 거요 안 탈 거요? 여행 갈 거요 안 갈 거요? 밥 먹을 거요 안 먹을 거요? 옷 살 거요 안 살 거요? 이것만 보면 되지. 가서 빠진거 땡길 거 안 땡길 거 이거 안 땡길 수도 있겠지. 네, 할 거 안 할 거야? 하겠습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지금은 안 하지만 나중에 하는 거. 이게 뭐라고? 이게 흐름이라고.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시황에서 볼 수 있지. 뉴스에서 볼 수 있어요. 뭐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종목 분석 백날 해봐도 거기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네? 휴림 절반 들고 있다가 던졌어요? 네. 한 300% 나왔겠네. 네. 축하드려요. 이해되세요? 경기 민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400%좀 나왔나요? 네. 아무튼 뭐가 됐든지 간에요. 자, 뭐 비추르테크도 월급 종목이었지만 이것도 봐봐요. 이것도 되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번 달에 뭐 2차 발사 한대야. 그냥 가는 거지 뭐. 그죠?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그런가? 그럼 가는 거지 뭐. 그럼 너 내려갔어? 땡큐. 그냥 싸게 살 기회 주시네요. 그러면은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려갔어? 아유 싸게 살 기회네요. 오늘 올라갈 때 사는 거지 뭐. 주식 매매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흐름을 잡고 가면 이런 것들을 밑에서 계속 사가지고 가시면 되거든. 여름에 덥다고요? 더워? 더우면 어떡해? 내려가면 땡큐 고마워요. 근데 고마워하지를 않아. 왜? 무섭거든 떨어지면. 금리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야. KB금융 같은 경우도 뭐 어제 그저께 많이 내리긴 했겠죠. 네. 좀 내릴 수도 있지. 내리면 땡큐 아니야. 근데 KB금융 같은 거 봐봐요. 이거 언제부터 그런 거야? 금리 인상 얘기가 언제부터? 재료금리가 계속 가겠습니까? 언젠가 올라가겠죠? 내려가면 어때요? 여기 내려가면 아유 내려가는구나. 오케이 올라갈 때 사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가 없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여행주들이요? 가겠지. 실적 나오면 지금보다 더 많이 가겠죠. 이게 뭐라고요? 흐름이라고. 종목 분석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다 알려주지 않아요. 네? 지금 서버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왜 버퍼링이 난다 그럴까? 특정 지역에 계신 분들만 그런가 보죠? 이해되세요? 시장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망해버릴까? 3000포인트 구경을 못할까요?
전고점은 돌파는 더 이상 없는 건가요? 그러면 주식 접어야지. 그죠? 네. 이거 3천도 못 가고 전고점 돌파도 못하는 시장이 될 것 같으면 주식하면 안 되지. 다 팔고 끝내야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럴 일이 없지. 주식은 어쨌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결론은 뭐요?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성과 사우나 따로 놓으면 네, 새로 고침 한번 하셔야 되는데 방송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대충 들으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는 얘기죠. 여기서 흘러내릴 때 공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었지. 저는 이 중간에 한번 와장창 판 적이 있었어요. 포트폴리오를 한 절반 이상 덜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공매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나마 조금 잘 버티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해요. 근데 여기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진 부분은 대비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끌려내려간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더 빠진 거는 대비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사실 이 바닥이나 이 바닥이나 그게 그거 같아 나는. 근데 여기선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사실 물가 인상은 저는 좀 가볍게 봤어요. 물가. 왜냐면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거거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게 소스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전쟁이라는 변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그럼 시장을 끌고 내려갔어요. 이거는 사실 뭐 누구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흐름이 그럼 어떻게 바뀐 거예요? 엿같이 바뀌었지.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진 않네? 왜? 물가라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지. 시장에 돈이 그냥 풀렸는데 물가가 안 올라가면 말이 되겠어요? 이거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나스닥 기술주들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요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나쁘지 않아. 그죠? 그럼 걔네들이 다 떨어졌어. 오늘 만약에 나스닥이 올라간다. 내일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지겠지 또. 네. 하지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확실하게 돌파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어쨌든 지금 오늘 내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흐름을 길게 보는 연습을 계속하세요. 시황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계속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시황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다 맞을 거 다 맞았는데 왜 걱정하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이미 맞을 거 다 맞아놓고 왜 이제 와서 걱정하냐? 그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나는 맞을 거 다 맞았지만 지금에도 억울해서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더 맞을까봐 무서워서 안 되겠어? 맞을 거 다 맞았다니까? 맞을 거 다 맞았다. 뉴스에 이렇게 써줘야 돼요, 꼭. 맞을 거 다 맞았는데 더 맞을까봐 무서워요. 다 맞았는데 뭘 더 맞니? 여러분, 바닥은요, 항상 지저분하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상한 것을 자꾸 안겨줘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뺏어 먹고요. 내려가는 척 하다가 다시 올려놓고 막 이상하게 들었다 놨다 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팔고 나가라 이 얘기예요. 야, 조금 줄 테니까 손실 복구했으면 나가. 아니면 다른 거 잘 가니까 다른 쪽으로 넘어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주식 처음 하시는 거니까 지금 이런 하락도 처음이니까 바닥도 처음 보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잘 안 되시겠지. 시장에 대한 분석도 처음이지. 주식의 주자도 처음 몰랐는데 매수 매도도 몰랐는데 이렇잖아. 내가 지금 그 얘기 했잖아. 언제쯤 갈 것인지 이건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언제 갈지는 모르지. 근데 가긴 가겠죠. 가긴 가겠지. 가긴 가겠으면 그냥 놓고 놔. 그냥 놔도 그냥 가만 놔둬 그냥 막. 아, 이거는 답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후퇴해야 돼요. 근데 가긴 가겠지. 근데 그게 막 10년 20년 후에 간다 이거 아니잖아. 솔직히 면세점 뭐 여행 풀리는 건 뭐 10년 20년 후에 10년 후에나 여행 갈 수 있어. 이거 아니잖아요.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 이쯤이면 되지 않겠어? 그럼 그때부터 실적이 늘어나면 그보다 조금 한 템포 늦게 나가겠지. 그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돼요? 최소한 1년 정도 보면서 쭉 가져가면 된다는 얘기죠. 2분기 실적도 3분기도 나올 테니까 최소한 몇 개월은 가야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 흐름을 우리가 시황을 통해서 보란 말이에요. 뉴스를 통해서 보란 말이죠. 이상한 거 뉴스 그냥 막 팔락거리는 거 그거 듣고서 그냥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뉴스 시황을 보는 방법은
흐름을 꺼집어내 가지고 그것만 체크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주식 갖고 있어도 손실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벌 수가 없어요. 흐름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나서 종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뉴스를 보시더라도 무엇을 봐야 된다? 흐름, 큰 덩어리로 봐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얘기했지만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아시겠죠? 방송이 1시간 조정된 거는 88TV 전체가 방송 시간 1시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네. 멀리 보시고 현명한 투자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녹화 방송은 조금 있다가 올라갑니다. 네.